우리가 죽지 말아야 할 사소한 이유. 오죽사. 아니, 이렇게 쓸쓸하게 하자면서요. 여운이 없잖아. 오죽사. 아니 뒷말이 끈다고 여운이 생기는 게 아니지. 오죽사. 이렇게 얘기해줘. 오죽사. 이걸 합쓰면 안 돼요? 아 그래. 바로 시작할까요? 그거 쓰고 응. 하면 될 것 같은데 바로? 뭘 쳐다보는 거예요? 아 이거 하라는 거예요? 애들 써온 거 있잖아요. 아니요. 뭐야, 뭐 읽어봐요, 뭔지. 네, 여러분들 오랜만에 인사부터 좀 해요. 오죽사 소개 안 해요? 오죽사 소개요? 소개하면서요. 아 인사부터 해야지. 안녕하세요. 그래요? 알았어요. 네. 나만 인사해? 먼저 하세요. 아, 잘 지내셨어요? 아 각자의 소개 말고 그냥 우리의 근황 토크. 아, 근황 토크? 그렇지.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응. 맨날 보잖아요. 아 맨날 보는데 얘기는 또 맨날 안 하잖아요. 아 그렇죠. 최대한 아끼고 있죠. 아 맞아. 카야가 그때 뭐라 그랬지? 한동안 얘기하고 만나지 말자 그랬었어. 그러니까 우리 셋이 만나는 걸 좀 자제하자. 여기서 할 얘기를 거기서 다 해버린다. 맞아. 다른 데들은 보통 그렇게 하나? 근데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뭐라 해야 될까? 평소에 하는 얘기가 좀 재밌는 게 많은데 그걸 미리 해버리면 나중에 그럼 녹음할 때 뭔 얘기하지? 자꾸 맞아. 이거 약간 직업병처럼 그런 걸 생각하게 된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어. 팟캐스트 병이라 그래야 되나? 아, 우리 본업이니까. 본업이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저 얘기는 지금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속으로 하게 되는 게. 그리고 또 두 분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약간 어색한 거를 못 견뎌야 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했던 얘기를 우리가 솔직히 또 할 수는 있잖아. 근데 그런 거를 진짜 못 견뎌야 하는 스타일이야. 맞아. 자연스러운 걸. 맞아. 그렇죠. 어쨌든 우리 근데 사실 몇 번 녹음했잖아요. 근데 그게 쓸지 안 쓸지 모르니까 우리 오늘이 1화라는 마음으로 한번 컨텐츠 소개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카야가 컨텐츠 소개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왜 시작하게 됐는지. 좀 기억을 더듬어 봐야 되는데 일단 오죽사의 플레임은 오늘 우리가 죽지 말아야 할 사소한 이유인데 그거는 사실 뭐 거대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좀 우리가 하루하루 왜 살아야지에 대한 거를 좀 갖고 살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게 원대한 어떤 목표나 장기적인 비전 막 이런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사소하게 그거 나 진짜 기대되는 일이 있다. 그것 때문에 조금 새롭고 좋다? 이런 기분이 들게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좀 소개를 해보면 어떨까? 그럼 좀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좀 되지 않나? 소소한 어떤 기분을 좋게 한다든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죠. 네. 원래는 뉴스레터로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렇죠. 원래 뉴스레터로 그래서 제안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조금 더 정제된 뭔가를 그래도 전달해야 되지 않나 다듬어서 사람들한테 말해주고 싶은데 이제 그럴 바에 팟캐스트를 하자라는 제안을 들어서 지금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말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제안은 이제 에디가 했던 거고. MC 욕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러다가 뭐 각자 셀럽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에디가 최종 골이죠. 그리고 있는 거고. 전 뭐 제가 셀럽 안 되더라도 에디가 되면은 만족할 것 같아요. 저도요. 에디가 벤츠 S클래스 타고 다니고. 무슨 소리야. 나도 한번 태워주겠지. 당연하지. 우리 그럼 벤츠 S클래스에서 녹음합시다. 차 안에서? 네, 차 안에서. 여기까지 하고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합정에서 회사 다니고 있는 에디입니다. 저는 같은 회사 다니고 있는 맥스입니다. 저도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고 요즘 굉장히 운동에 빠져 있고 지금 다이어트에 좀 사로잡혀 있는 카야입니다. 오, 요즘 운동하고 있어요? 무슨 운동해요? 저는 일단 PT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PT 외에 이제 뭐 집에서 스트레칭과 강아지 산책이라든가 많은 유산소를 겸해서 거의 유산소 인간 정도의 느낌이랄까? 강아지 산책이 무슨 운동이야. 강아지 산책을 1시간 동안 해보시면은 이게 유산소가 되는구나 하고 느끼시죠. 저 러닝머신도 샀잖아요. 맞네. 그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니까. 다이어트를 하려고 러닝머신을 샀어요. 네. 근데 진짜 100% 만족이 현재까지는. 매일 해요? 매일은 못 하는데 그러니까 이 용도가 뭐였냐면 굳이 유산소를 위해서 헬스장에 가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가 시간 될 때 그냥 바로 키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용도로는 진짜 잘 쓰고 있고 특히 지금 엄마가 너무 잘 쓰고 있어. 집에 가면 타고 있어. 진짜? 카야 오는 시간에 맞춰서 일부러 올라가신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타면서 TV를 보고 있어요. 그게 너무 좋네. 좋다면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만족한다. 강아지 산책도 거기서 시킬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제 그 정도로 뭔가 이렇게 한 레인을 쭉 타고 갈 만한 성격이 안 돼서 그렇죠.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카야 원래 강아지 키웠어요? 지금 13살이에요. 13살인데 에너지는 3살 정도이기 때문에 아 진짜 항상- 다행이다. 다행이네. 제가 끌려다니는 편 아, 건강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오늘 주제는 카야가 가지고 왔잖아요. 카야 오늘 어떤 주제 갖고 왔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오늘 제가 꼽은 거는 이제 아무래도 좀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된 것 같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너무 춥고 맞아. 그래서 좀 가을에 어울리는 거를 계절감 있게 꼽아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만추를 꼽았어요. 근데 그냥 단순히 만추 영화가 아니라 이제 영화관에서 보는 만추라는 키워드로 꼽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단순히 이제 만추라는 영화 때문이 아니라 가을에 만추를 영화관에서 다시 보는 일, 이제 그 자체를 꼽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추가 이번에 재개봉했죠? 재개봉인 셈이죠. 네, 그 탕웨이 배우 이제 특별전으로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예매를 그래서 해둔 상태예요. 오. 그래서 이제 금요일에 가서 볼 계획이다. 내일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녹음을 하고 있는 거죠. 아이러니하게 우리 둘은 어제 봤고 아니 저도 이것 때문에 얼마 전에 한번 다시 봤어요. 아 진짜? 어. 아. 다시 한번 보고 막 바로 얼마 전에 본 거는 아니니까 또 성의 있게 하려면 또 이제 템포를 맞춰야 되니까 보고 왔죠. 그러면 얼마 전에 봤고 내일은 극장에서 다시 보고. 그렇죠. 근데 극장에서 보는 거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극장에서 본 적이 없고 그냥 다른 뭐 OTT나 이걸 통해서 보다가 처음 이제 큰 스크린으로 가서 보는 거라 좀 기대가 많이 되죠. 이게 영화 2011년에 나왔는데 저도 극장에서 보진 않았어요. 저도 그때는 다운받아서 봤던 것 같고 어제 이제 왓챠로 보고. 다운이요? 굿 굿 다운로더. 다운로더. 굿 다운로더. 약간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우리 이슈 될 팟캐스트를 무단으로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팟캐스트를 어떻게 보다? 원래 공짜 아니야? 원래 공짜죠. 아 그러네. 카야는 그러면 만추 언제 처음 봤어요? 저는 대학교 때 처음 본 것 같은데 사실 몇 년도에 처음 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대학교쯤에 한번 보고 처음 봤을 때는 잘 별 감흥이 없었는데 그로부터 이제 직장인이 돼서 또 한번 봤는데 그때가 이제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왜지? 뭐 그 이유가 뭔지 왜 그게 갑자기 좋았냐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는 막 그 영화의 어떤 점이 막 되게 와닿거나 감탄이 나온다거나 이런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근데 이제 두 번째 봤을 때는 거기 나오는 이제 대사 족족 뭔가 이렇게 마음에 좀 꽂힌다 그래야 되나? 애들처럼? 그쵸. 나 지금 나 너무 힘들어. 저는 어제 만추를 처음 봤는데 모든 대사가 지금 내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제일 기억에 나는 대사는 뭐예요? 포크. 포커스. 어쨌든 그때 대학교 때 처음 보고 마음속에 되게 꽂혔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두 번째 봤을 때부터 이게 되게 마음에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해서 이제 계속 가을이 되면은 생각나는 영화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번 녹음을 할 때도 가을 하면은 좀 생각나는 거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거를 선택을 하게 된 게 있죠. 근데 맥스도 가을 하면 이 영화가 생각나요? 일단 이름 때문에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하고 그리고 약간 탕웨이의 패션이라던가 이런 게 너무 그 가을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네. 그래서 자주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근데 가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좀 쓸쓸함도 당연히 있는데 좀 약간 알록달록하고 단풍도 나오고 막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랑 안 맞아. 그럼 에디는 어떤 게 생각나요? 가을 했을 때 뭔가 떠오르는 뭐 영화나 전어? 뭐 그런 게 있어요? 전어 너무 좋지.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나도. 나는 약간 사실 뭐 영화나 이런 것보다 단풍놀이 단풍놀이 이런 거 너무 좋잖아. 그리고 좀 여름에서 가을로 조금 쌀쌀해지면서 옷 같은 것도 되게 예쁜 옷들이 많이 나오는 시기기도 오늘도 하고. 예쁘게 입었죠? 약간 봄옷 가을 입었는데 옷차림이네요. 오늘은 가을. 아니야 이거는. 근데 이거 다른 얘기인데 오늘 이 옷을 입고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그 회사 앞에 있는 사람이 저를 보더니만 에디는 쿨톤이네요 이러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 그래서 쿨톤이네요라는 거를 듣고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옷 진짜 안 어울려요 딱 이건 거야. 그게 왜? 오늘 오늘 이게 웜톤이잖아. 웜톤이니까.
그래서 옆에서 그 옆에 있는 V가 왜 그런 욕을 갑자기 면전에 대놓고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V가 도와준 거지. 그치. 앞으로는 쿨톤의 색을 입으시는 게 좋겠다. 약간 이거를 도와준 거죠.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아니에요. 근데 어울려요. 그렇게 응. 너무 별로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고 너무 별로다. 적당히 뭐 괜찮다. 아 그냥 그렇다. 다음 녹음 때는 가을 옷을 좀 입고 오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쿨톤 저는 이제 가을 하면은 그런 트렌치코트. 트렌치 코트. 어. 아 근데 트렌치 코트 현빈이 입은 트렌치 코트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 그 주머니 좀 위에 달려 있는 거. 맞아 맞아. 주머니에 딱 손 넣고 있는데 현빈 너무 멋있어. 저는 그 만추가 나오고 얼마 안 그 다음인가? 그 비슷한 걸 샀었어요. 그것도 주머니가 여기 있었어. 아 노렸어? 그럼요. 아 그거 근데 흔한 디자인이 아닌 거 같아요. 맞아. 흔치 않아서 그걸 살 수밖에 없었어. 근데 맥스 자주 그 인터뷰할 때 쓰는 푸사 있잖아요. 그거죠. 아니요. 아, 그거 그거는 아니에요? 아. 이제 발마칸이라서 어. 이제 최근에 나온 디자인이고 아. 현빈이 입었던 건 진짜 옛날 대학생 때. 아무튼 이런 데서 나는 쓸쓸함보다는 좀 알록달록하고 좀 날씨가 좋아지고 하늘이 높아지고 푸르르는 약간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데 가을 하면 또 만추가 생각난다고 하니까 아 우리랑 맞지 않는다고 맞지 얘기하고 않는다. 싶었던 거구나. 그 나는 우리 1화 때 나온 게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나한테는 사는 게 디폴트고 힘들면 죽는다인데 이 오죽사는 사실 죽는 게 디폴트고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안 맞는다 일단. 나는 사는 게 디폴트다. 뭐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 우리 영화 얘기 좀 해요 이제. 아니 안 맞는다 그러고 바로 넘어가. 그러니까 화제를 빨리 바꿔버려야지. 뭐 근데 원래는 이제 조금 보면서 저는 그 얘기도 하고 싶었거든요. 에디가 말하는 것처럼 가을이라는 게 그런 늦가을도 있지만 좀 쓸쓸한 분위기가 나는 되게 초가을의 그런 따뜻한 느낌도 있으니까 이런 것처럼 좀 계절마다 우리가 생각나는 것들이 하나씩 있을 것 같아서 그걸 한번 얘기해 볼까 사실 했었어요. 근데 뭐 가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넘어가도 될 것 같고 뭐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 근데 저는 일단은 영화에서 첫 번째로 그 만추 자체에서 좀 얘기해 보고 싶은 거는 사실 탕웨이거든요.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탕웨이를 되게 좋아하게 됐고 그리고 너무 존재감이 이제 영화 자체에서 크니까 사실 그걸 먼저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심지어 이제 이거를 재개봉해서 이제 보러 가는 것 자체도 탕웨이 배우의 이제 특별전으로 이제 하게 된 거기 때문에 탕웨이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개봉 당시 그때 아까 맥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2011년도에 개봉할 때 뭐 기억은 안 났는데 보다 보니까 시크릿 가든 한참 그때였구나. 현빈이 진짜 주가가 미친 듯이 쏟았을 때 시크릿 가든. 그때 만추가 군대 가기 전에 개봉한 영화래요. 그 사람들이 현빈 보러 갔다가 탕웨이에 반하고 온다라는 평들을 많이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탕웨이가 저도 새끼 때 알긴 했지만 만추로 좋아하게 됐던 것 같아요. 확실히 존재감이 엄청났었어. 그리고 만추는 그냥 탕웨이를 위한 영화였죠. 맞아. 저는 그 첫 장면부터 탕웨이의 그 존재감이 너무 빛났던 것 같아. 그 비탈길을 그 터덜터덜 내려오는 그때부터 너무 뭔가 압도감이 있었던 것 같고 그녀에 대한 아우라에 그 다음에 갑자기 획 돌려가지고 집안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막 편지인지 모르겠는데 막 씹어서 먹잖아. 그때 이 사람 진짜 연기가 너무 압도한다 약간 그걸 너무 느꼈어. 그 포크 대사는 왜 좋은 거예요? 포크 대사는 그러니까 현빈의 일단 능청스러움이 너무 좋았고 일단 왜냐면 이때 되게 내가 너를 위해 화를 내고 있어라는 것보다 갑자기 포크 때문에 화가 난다라고 일단 능청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딱 받아가지고 탕웨이가 처음으로 뭔가 자기의 그 울분을 토해내는 그 장면이 너무 좋았고 좀 그게 약간 거기서 그거 생각났어요. 맨체스터 바이 더 시 알아요? 몰라요. 둘 다 안 맞아. 안 맞아. 나랑 안 맞아. 맨체스터 바이 더 시도 그 남자 주인공이 되게 힘든 일을 겪어요. 네. 힘든 일을 겪는데 이렇게 기복이 없어 보여. 네. 없어 보이다가 별거 아닌 일로 확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면에서 이제 탕웨이랑 그 겹쳐 보이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탕웨이가 그 현빈이 그렇게 화를 내게 해줌으로써 이제 자기가 누르고 있던 걸 다 표현하게 됐고
그 다음 씬부터 막 웃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게 되게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포크 씬에 대해서 또 카야 할 말 있어요? 저도 그 장면 되게 너무 좋아하는 장면이고 처음에 들었을 때 진짜 너무 신선했죠. 텍스트로만 딱 봤을 때는 사실 이게 뭔 대사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모든 그 사람의 연기랑 톤이랑 그런 걸 다 종합해서 봤을 때 진짜 바로 이해하게 되는 맞아. 그 사람의 얼굴 표정으로 그걸 되게 이해하게 되는 그런 씬이어서 되게 너무 인상 깊었던 것 같고 그냥 처음 이제 봤을 때는 저기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터졌을까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나이를 먹으면서 보면 볼수록 그 감정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무슨 감정이야? 저 사람의 저 마음에 응어리진 게 과연 뭘까에 대해서 나이를 먹음에 따라 굉장히 조금 공감하게 된다. 나이를 있어요. 먹으면서 응어리가 졌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사실 바로 이렇게 확 화내거나 맞아. 어떤 사람한테 내 감정을 이렇게 솔직하게 막 쏘아붙이기가 진짜 쉽지가 않은데 어렸을 땐 그게 이해가 안 됐죠. 주로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이젠 나이를 먹을수록 진짜 탕웨이 심정도 이해가 가고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했을까 싶기도 하고 제 인상 깊은 씬이 중에 하나예요. 그 영화에서도. 또 뭐가 있어요? 인상 깊었던 씬? 사실 저는 그 장면 있잖아요. 범퍼카에서 둘이 막 타고 있는데 라라랜드 같은. 맞아요. 라라랜드를 제가 처음 봤을 때 그 장면이 진짜 정말 떠올랐어요. 이제 어떤 한 여자 남자가 등장을 해서 막 대화를 하는데 안 들리는 가운데 현빈이 먼저 이렇게 더빙하듯이 그냥 자기 생각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 대사도 되게 재미있다 생각했는데 탕웨이가 어느 순간 그걸 받아서 이제 자기 얘기를 했을 때가 그때가 되게 인상 깊었어. 저는 받아서 얘기 시작했을 때도 그랬는데 탕웨이가 우는 연기를 하잖아요. 그게 너무 귀여웠어. 귀여웠다. 너무 귀여웠어. 무표정한 얼굴로. 맞아 귀엽긴 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그 왕진이랑 자기의 얘기 왕진 맞나? 맞아 왕진. 왕진. 그분이 오빠 친구? 한국 배우라고요? 배우래요. 진짜로? 그럼 그 왕징을 찾아볼 생각은 없었어. 아니 뭐 한참 적어왔더라고. 네, 한국 배우. 아니 정부 담당인 거 되게 좋다. 전 좋은 것 같아요. 한 명이 찝어주는 사람이야? 거. 어쩐지. 뭐라고 하죠 그거를? 미국 한국 사람이 뭐라고 하죠? 한국계 미국인이죠. 미국인이면. 정보를 대충 찾아. 그 미국계 한국인이던가 느낌으로 한국계 재외교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재미교포 약간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영화에도 종종 나오고 하신다고. 진짜? 어디에 또 나왔죠? 그 정도는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이 왕징에 대해서 이렇게 파고들 줄 몰랐어. 그 얘기를 꺼내지 말았어야지. 그것도 맞아. 근데 어쨌든 왕진과 탕웨이에 대한 얘기를 더빙한 거잖아요. 그렇죠. 되게 인상 깊었던 대사가 탕웨이는 왜 나를 그런 눈으로 보냐고 하고 현빈은 거기서 난 원래 이런 눈으로 봤어라고 하는데 그게 되게 딱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잘 보여준 대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듣고 딱 현빈도 감이 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그 남자를 만났을 때 그 남자가 약간 그 사람인가 하고 생각을 왠지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중에 그 둘이 왕징에 대해서 탕웨이가 뭐 어디 지하철 같은 데서 막 얘기하잖아요. 중국어로. 하오. 그 저거 앞에서. 어디죠 그게? 정육점 앞에서. 정육점 중요한 앞에서. 신이 또 그거죠. 마켓, 어디 큰 마켓인데. 맞아. 그 사람들 안에 고스 있는. 투어하고. 근데 아무튼 그때 얘기 나오는 거긴 하지만 왕징을 진짜 죽을 정도 대신 죽을 수 있을 정도로까지 사랑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 카야가 감정 얘기해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탕웨이가 원래는 감정을 되게 표현을 잘 했던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왕징한테 배신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배신이죠. 그렇게 배신. 해놓고 그 사람이 안 왔으니까. 배신을 당하고부터 감정을 계속 억누르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아까 우리 그 포크씬에서 감정을 폭발하고 맥스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막 웃고 이러는 게 나는 그 탕웨이의 그 연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 감정의 흐름. 근데 좀 그것도 큰 것 같아요. 어쨌든 탕웨이가 감옥에 거의 7년을 있다가 그러다가 딱 나왔을 때 사람이 되게 단절된 공간에 있다가 갑자기 열린 대로 나왔을 때에
굉장히 낯설고 음. 뭔가 쉽게 내가 말을 하거나 어떻게 다가가기 힘든 거리감이 있잖아요. 약간 세상하고의 거리감이라 해야 되나? 그게 그 왕쟁하고의 거기에서도 잘 드러나지만 가족하고의 만나는 씬에서도 맞아. 되게 잘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더 약간 탕웨이가 처음에는 좀 감정이 없고 그렇게 보였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근데 나라도 그럴 것 같아. 7년 만에 나오면. 그리고 그걸 쇼핑몰에서 그 옷 입고 나왔다가 다시 갈아입잖아요. 맞아요. 어색해서. 그것도 뭐 비슷한 결인 것 같은데. 그 옷을 그냥 버리고 오더라고요. 화장실 걸고 그냥 안 걸고 가져오지. 오더라고요. 아 그러고 나서 궁금했던 거는 전철역을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음. 몇 바퀴를 돌잖아요. 그 왜 그러는 거? 그냥 뭐 갈 데가 없어서인가? 저는 제 생각은 72시간 안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자기가 어딜 가기 힘든 거야. 그러니까 마음은 가고 싶은데 자기가 돌아가야 될 감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현실을 생각하면은 또 갈 데가 없고 그러니까 이 느낌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냥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딜 가도 아깝지 않을까? 아 결정장애? 그런 거 그럴 아닐까? 수도 있지. 아 선택지가 너무 많은데 내가 어디를 과연 가야 되냐는 고민 때문에. 나는 어딜 가도 좋지만 어딜 가도 그만큼 후회할 것 같아. 72시간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근데 이 72시간이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숫자인 것 같아요. 이 영화에 되게 중요한 이런 평을 봤어요. 이동진? 이동진님을 모르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알지 빨간색 빵? 알아 나도 알아. 왕증은 알면서.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지? 사랑은 서로의 시간을 선물하는 거. 아 맞아. 한 줄평이 그거 있더라고요. 아 맞아. 그래 너무 맞는 것 같아. 72시간이라는 거를. 근데 시계가 되게 또 오브제로 잘 나오잖아요. 왜 웃어? 아니요. 너무 준비해온 거 티나? 이게 중요한 요소긴 하죠. 시간을 처음부터 설정해놓고 시작하는 관계잖아요. 네. 근데 보통 로맨스 영화나 이런 데서 며칠 이렇게 정해놓고 시작하는 영화는 거의 없잖아요. 그거 비포 시리즈. 그러네. 그게 있었네. 그건 또 뭐야? 비포 시리즈 안 봤어요? 비포 선라이즈. 맞아. 비포 선라이즈 뭐 선셋 미드나잇. 맞아. 그것도 있죠. 그래서 약간 그렇게 정해놓고 시작하는 관계에서 오는 그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그걸 계속 느끼면서 보는 것도 조금 한몫했던 것 같아요. 되게 그런 뭔가 아쉬움이나 안타까움 같은 게 느껴지는데. 그리고 둘 다 전화로 어딘가에 쫓기고 있더라고요. 탕웨이는 계속 내가 어딘지 보고 해야 되고 현빈도 전화로 협박을 받고 있고 그런 요소도 재밌었고. 나중에 또 현빈이 누명을 쓰잖아요. 그래서 도망가고 그러는데 누명 맞죠? 그죠, 누명이죠. 뭐 누명 맞을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이거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약간 버닝 같은 거죠? 그치. 버닝 안 맞죠? 버닝 봤어. 봤어? 버닝 봤어. 버닝 봤어. 누구야? 유아인. 맞지. 버닝 봤지. 안 본 것 같은데. 누구야? 전종서? 요약본 본 거 맞아, 아니죠? 맞아. 요약본 본 거 아니 봤어요. 그럼 이해하겠네. 뭔 봤지. 말인지. 그러면은 뭐야? 탕웨이 또 누명 쓴 거잖아요, 결국엔. 그렇죠? 누명은 아니죠? 탕웨이 진짜죠? 자기가 죽인 건데. 단지 그냥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현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탕웨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가 왕진이랑 도망가려는 거 들켰고 남편이 자기를 때렸고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떠봤다.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모르겠다 이런 대사 치잖아요. 난 그게 살인에 대한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나는 약간 어떻게 느꼈냐면 그러니까 자기는 맞았고 그리고 눈 떠보니까 죽어 있었고 그리고 근데 왕진이랑 대화할 때 왕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거기로 다시 가려고 했었다. 거기? 만나기로 한 데 아니야? 난 만나기로 한 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가 뭐예요? 그 현장? 모르겠어. 근데 나는 다시 너를 만나기 위해 다시 가려고 했었다. 근데 이런 멘트도 있고 나는 그게 범죄 현장이야? 이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빈이 누명을 쓰잖아요. 탕웨이도 그럼 누명을 썼다 약간 현빈도 누명, 탕웨이도 누명 결국에는 탕웨이는 자기가 살인한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그것보다 누명이라는 그 공통점이 있다기보다 둘 다 저는 현빈이 그 여자를 어느 정도 사랑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사랑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관계가 있는데 현빈도 어쨌든 그 사람을 잃었고 상실했고 탕웨이도 자기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로의 연인이라고 해야 될까?
이 사람이 죽었다는 공통점이 생긴 거야. 아. 그래서 그때부터 서로 연민이 생겨서 그 뒤에 아마 키스씬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서로 그때 연민 때문에 사랑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었다가. 카야 어떻게? 나 근데 이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둘은 언제부터 사랑에 빠졌을까? 왜냐면 처음은 현빈이 탕웨이한테 그 뭐 에스코트맨 이런 걸로 그 뭐 매춘부 이런 걸로 이렇게 다가잖아요. 그래서 근데 언제부터 둘은 사랑에 빠졌을까? 현빈은 시작은 좀 좋은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탕웨이가 조금 마음을 갑자기 사랑에 확 빠졌다라기보다 마음에 조금 이게 뭔가 틈이 생긴 것 같다라고 느꼈을 때는 그 탕웨이가 그 마켓에서 중국어로 말하고 현빈이 하오화이로 대답을 했을 때 이제 그때 탕웨이가 어떤 처음에 중국어를 못 알아듣겠지 생각하고 막 말을 하는데 어느 순간 그게 맞는 대답으로 나올 때들이 있는데 그때의 표정을 보면 조금 뭐지라고 생각하면서 좀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균열이.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그게 현빈이 확실히 못 알아들은 게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국어 모르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 아까 방금 얘기했던 거 연결해서 얘기하자면 현빈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정을 모르잖아. 중국어로 얘기했잖아요. 그 자기 남편 죽고 이런 거를. 그래서 그게 언어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상실을 그냥 그 느낌으로 알게 됐던 것 같아. 그리고 나도 상실을 겪고 나서 이 사람도 상실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게 합치된 순간부터 사랑하기 시작한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저도 범퍼카 모이 때쯤 서로 범퍼카. 마음을 열지 않았을까. 그때 그 라라랜드 비슷한 그 씬에서. 근데 그 라라랜드 씬 정말 너무 좋았던 라라랜드가 것 같아. 되어버렸네. 라라랜드가 한참 나중에 뒤에 나왔는데. 라라랜드 씬. 왜냐면 제 인생 영화가 또 라라랜드거든요. 그럼 더 그래서 더 좋아했을 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요소가 있으니까. 유치할 수 있었던 건데 되게 잘 표현했던 것 같아. 되게 예뻤어. 어쨌든 그들의 사랑은 범퍼카 지나서 아니다 그 유령 마트에서 자기의 속마음을 상회가 고백하잖아요. 맞아요. 나는 사실 그 감옥 수고 돌아가야 된다. 이때부터 둘이 뭔가 그때 하오를 하죠. 이게 안 좋은 거 맞아요, 아니냐 이러면서 그때부터 조금 서로 뭔가 있다가 뭐 뒤에 하오화이. 그 장면에서 또 사랑을 빠졌을 수 있겠다. 근데 막 이렇게 중요한 시는 아닌데 사실 저는 제일 처음에 되게 이 대사가 좋다라고 생각했던 대사는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탕웨이가 집에 감옥에서 나와서 집으로 와가지고 처음 왕징을 마주치잖아요. 거기서 막 둘이 대화를 하다가 왕징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시간이 많이 흘렀고 나한테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근데 탕웨이가 거기에 대고 나한테 많은 일들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대사가 제일 좋았어요. 그게 정말 탕웨이가 어떻게 그동안을 딱 지냈는지를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서 사실 그 대사가 저는 제일 좋았고 그 뒤가 이제 뭐 포크라든지 하오 화이라든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대사의 뜻은 뭐지? 나는 아직 너에 대한 마음이 안 변했단가? 저는 시간이 멈춰 있었다라고 이해를 나도 했어요. 그 교도소에 있는 동안을 음. 말하는 것 같은데. 마음보다는 나는 교도소에서 뭐 그냥 그대로라는 걸로 이해해서 저는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새 사람도 만나고 뭐 마음도 변하고 뭐 여러 상황들이 변했지만 나는 사실 그때 그 모습에 멈춰 있는데 그 너는 그런 애라는 걸 다 함축한 말이라고 카야는 그 표현에 대해서 반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따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딱 그렇게 담백하게 말을 했는데 사실 그 안에는 무수한 원망도 있을 수 있고 책망도 있을 수 있고 다 들어있는 걸 딱 되게 담백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가을 좋아하세요? 가을이요? 여기 알록달록한 단풍놀이 좋아하시다고 얘기했잖아. 가을 탄다면서요? 가을 타진 않아요. 가을 타진 않은데 가을이라는 계절이 주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 약간 그 찬바람 슬슬 불어오고 겨울로 넘어갈 때쯤의 그 계절감. 근데 옷도 저는 그러니까 일단 여름을 싫어해요. 여름을 싫어하는 여름 다음에 오는 그 쌀쌀함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저도 여름을 너무 싫어요. 저도요. 이거는 공통점이네. 드디어 뭔가 하나 찾았다. 저 더운 걸 너무 안 좋아해요. 저도. 못 견디고. 저는 땀은 운동할 때 그거는 뭐 말고는 흘리고 싶지 작정하고 흘리는 거니까. 나도 그 포인트인데 작정하고 흘릴 맞아. 때만 흘리고 싶어.
흘리고 싶지 않을 때 흘리고 싶지 않아. 저는 여름을 너무 싫어해서 가을이 좋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부국제가 너무 좋거든요. 부산국제영화제가 가을이 시작하는 어떤 기점인 것 같아요. 내일 가시잖아요. 그렇죠. 내일 가죠. 그러니까 여름 동안 저는 그래서 여행 거의 안 가거든요. 네. 집에도 잘 안 내려가요. 대중교통 타기 싫어서. 아니 뭐 그거 1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그거 너무 엮는 거 아닌가? 얼마 전에 아빠한테 전화 왔어. 아들 맞냐고. 아 여름이라서 안 간 거예요? 언제 마지막으로 가셨는데요? 집에는 엄마 그래도 생신 때는 갔던 것 같은데 6월? 얼마 안 된 거 아니에요? 근데 6, 7, 8, 9 지금 좀 헷갈려. 오래됐죠? 엄마 생신 엄마 생신 때 이천을 안 가고 동생네 가족이랑 평창에서 만났어. 평창. 멀리도 왔네. 거기 펜션에서. 아. 동생이 강릉 살거든요. 그래서 평창에서. 근데 6월에 만나고 안 봤으면 되게 오래된 거긴 하죠. 아니, 같이 저는 보잖아. 보통 이렇게 가족이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 설에만 내려가고, 그러니까 명절에만 내려간다는 친구들이 꽤 있어가지고 이 정도면 그래도 자주 가는 것 같은데 생각했어.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집에 1시간밖에 안 걸려서 그러니까 그리고 연락도 그렇게 자주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집이 어디야, 뭐 전주, 뭐 강릉, 뭐 이러면 이해하겠는데 1시간 걸리면 뭐 회사도 1시간 걸리지 않아요? 거의 비싸네. 안산 얼마나 자주 가요? 안산 저번 달에도 갔던 것 같은데. 매달 뭐가 있어요? 행사가 있어, 행사가. 바쁘네. 가을엔 무슨 행사가 있어요? 가을에는 일단 할머니의 고희연이 있고. 고희연. 친구들이 또 안산에 있으니까 겸사겸사 이제 집도 가는 거죠. 왜냐면 잠은 집에서 자야 되니까. 친구들 자주 만나는구나. 친구들 다 거기 있나 봐요. 네, 거기 계속 있고. 저 저번에 에디 친구들 한번 봤어요. 어디서요? 에디랑 저랑 원래 같은 동네 살았잖아요. 맞아. 맞네? 맞아. 동네 PC방에서 만났었어. 아니 친구들이랑 PC방 간 건데 나는 혼자 갔어. 그거 혼자 가서 그걸 봤다는 게 더 어이없네. 근데 또 친구랑 게임하는 건데 맞아요. 뭐. 나는 그냥 친구랑 온라인에서 만나는 거고 에디는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온라인으로 접속을 맞아, 하죠. 맞아. 저는 평소에 게임을 1도 안 하는데 친구들 만나면 PC방 가서 게임하는 걸 되게 재밌어. 작정하고 하시는 걸 좋아하네요. 게임도 작정하고 가서 해요. 나 사실 영화도 작정하고 보는 걸 너무 좋아해. 이 만추도 나는 사실 지금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 나는 이 탕웨이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약간 보듬어주고 싶어 내가. 이 사람은 에디가 현빈이 아니라 에디가 현빈 아니야. 현빈도 사실 안 좋아. 왜냐면 쿨톤 에디가. 현빈 안 좋아한다고. 현빈 안 좋아하는 건 아니고 저는 현빈 좋아하는데 현빈 질 나빠 일단. 에스코트맨이야. 영화에서? 근데 영화에서 좀 좋았던 장면 중에 하나가 현빈 결국에 탕웨이가 교도소 이제 가려고 버스 타잖아요. 그래서 현빈이랑 막 인사하다가 창 밖으로 보이는 그거요? 인사하다가 결국에 현빈이 타잖아.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나는 훈입니다 이러면서 시작하는 대사가 있는데 그때 현빈은 레스토랑 하려고 여기를 왔다. 레스토랑 하고 있다고 했나? 하고 있다 그러고 누구지? 탕웨이는 헤어살롱 하고 있다고 하고 약간 이러는 게 그런 역할극을 좋아하나? 상황극을 좋아하시는 거 같은데. 상황극에도 좋아하고 극 속의 극 이런 걸 좋아하나? 근데 그들이 또 약간 어떤 미래를 뭔가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미래를 미래 없이 사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들한테 없는 거지만 어쨌든 둘 다 갈망하고 있다 미래를. 내가 헤어살롱 잘 같이 해줄 수 있는데. 손님으로 자주 가시면 될 것 같아. 부국제 가서 뭐 하세요? 부국제 가서 영화 보죠. 영화는 나 한 번도 안 가봤어. 어떤 영화를 생각하는지 뭐 그런 거. 저 원래 이번에 양조위 배우가 오거든요. 오. 양조위 좋아하세요? 누군지 모르는 것 같은데. 알아. 알아요? 영화는 안 봤는데 알지. 이름은 들어봤어요. 근데 안 봤어요? 뭐가 있지? 모르는 것 같아. 그거잖아. 그거 제일 유명한 거 4글자짜리 그 뭐야? 그니까. 거기 나오는 거. 중경사님? 근데 그거 안 봤어요. 근데 오히려 좋겠다. 전 부러운데. 남아 있어서 볼게. 처음 보는 그거를 느낄 수 있잖아. 그 영화를. 만추도 약간 나한테 그랬어. 아무튼 나 이들과 이러면서 뭐 이렇게 성향은 안 맞지만 이런 거 하나씩 들었고 뭐 내가 집에 가서 빠지는 거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넓혀 가는 거니까. 아무튼 양조위 배우를 보고 싶어서
무간도를 이번에 GV를 하거든요. 무간도 아세요? 아, 뭔지 알죠. 아, 나 무간도 알아. 무간도 GV 합니다. 신세계 때문에 알게 된 거 아니에요? 아, 맞아. 맞아. 아, 잠깐 근데 그 전에 저 그것 좀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전주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이게 그냥 뭐 가서 영화 표 끊고 보는 거야? 아니, 그리고 영화제니까 어. 그런 것 상도 있어요. 아. 뭐 그런 시상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영화들 소개하는 자리인 거고. 뭐 특별한 거는 특별한 거 없네. 영화인들이 많이 모인다는 거? 근데 뭐 오프닝 이럴 때 행사도 하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개막식도 부국제 같은 경우엔 꽤 크게 하고. 제가 전주에 2년 살았었는데 전주국제영화제가 항상 해요. 근데 뭐 특별한 게 없어 보이던데 왜냐면 영화관에서 또 영화 상영하는 거 맞죠? 맞아요. 영화관에서도 하고 뭐 야외에서도 하긴 하는데 대부분 영화관에서 하죠. 근데 좋은 점이 끝나고 나서 그 주변에 술집에 그렇게 영화인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가시는 거예요? 아니 뭐 그 여자친구랑 간다는데요? 아니, 뭐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술을 안 먹고 안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네. 근데 그 최근에 부국제 갔을 때는 그건 있었어요. 해운대 근처에 숙소였는데 이제 개막식 보고 이제 같이 간 친구랑 해운대 숙소에 짐을 놓고 밥을 먹으러 나왔는데 거기 해운대에 있는 호텔에 야외에서 다들 파티를 하고 있었어. 그 내가 개막식에서 본 사람들이 그 입고 있는 거 그대로 드레스 입고 멋있다. 신기하더라. 아, 드레스 입고 와요? 그렇죠. 개막식이니까 레드카펫 가야 되니까. 보신 적 없어요? 나 진짜 본 적이 없나 봐. 그래서 그럴 수 이제 있지. 무간도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무간도 좋아하는 영화예요? 아니 무간도를 좋아한다기보다 그냥 양조위를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근데- 양조위 얼굴을 맞아요. 실물로 보고 싶었어. 근데 어쨌든 예매 실패했고.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냥, 근데 그 아까 에디가 말한 이동진 작가가 네. 오거든요. GV 하러? 그렇죠. GV 하러 오는데 GV 말고도 부국제 가면 그런 게 있어요. 그 오고 가는 길에 약간 야외 부스 같은 거 설치해서 거기서 이제 뭐 GV 비슷하게 행사를 해요. 그러면 내가 꼭 예매를 한 게 아니더라도 거기 지나가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동진이랑 양조위랑 그 자리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볼 생각이긴 해요. 근데 그거 말고도 영화 예매 한 4개 해놓은 것 같아요. 2박 그거 3일. 기대되겠다. 2박 3일? 금토일? 맞아요. 금토일 갔다가 월요일 쉬고. 아, 월요일날 연휴니까. 맞아요. 아, 너무 좋겠다. 휴가 겸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저한테는 부국제가 그 시그널이에요. 여기서부터 가을이야. 여기서부터 이제 여행 가도 되고 움직여도 돼. 일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일을 할 만큼 아니, 했고 이제 일을 안 한다. 연차는 남지 않았어요 이제. 아, 휴가 간 적은 없는데 연차는 안 남았다. 셧다운 때만 남았어. 셧다운. 아,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있어 보인다. 부국제는 나에게 가을의 시작은 부국제다. 그렇게 하니까 없어 보인다. 그 에디도 하나 꼽아요. 나는 가을의 해야겠어. 시작이 뭔가. 가을의 시작은 나는 이렇게 이제 가디건. 앞으로 가디건.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지? 이거? 머스타드? 이거 사람들이 그거 머스타드 있는데 그 머스타드인 것 같은데. 그 뭐죠 그거? 박상 작가의 그 한라봉이라는데 사람들이 한라봉. 한라봉.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호박죽인 것 같기도 하고. 호박죽이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맛있잖아요. 어제 오렌지 에이드 먹었는데 그 밑에 깔려 있던 색깔이야. 농축액. 다시는 안 입어. 불태워버릴 거야. 그래서 부국제 맥스는 가시고. 네. 목소리가 마주갔네요. 어, 뭐 그렇게 뭐 목에 못 뿌리고 난리를 치더니. 우리가 녹음 종종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생 목소리를 이제 들어보니까 두 분은 그래도 목소리가 좋더라고. 근데 내 목소리가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감기 걸렸다 생각해요 저는. 그것보다 네. 애니 목소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 왜 그렇게 막 그걸 집착하는지를 솔직히 잘 모르겠어. 나는 왜냐면 연예인들의 심정을 알 것 같아 내가. 그들은 작품을 남기는 순간 그게 약간 박제되잖아요. 내 목소리가 이제 천만 관객들이 들을 텐데. 진짜 프로의식이 있는 거네. 나는 이제 프로의식이 있고. 그래서 오늘 어이없네. 추천해주신 용각산 약국에 가서 먹고 스프레이 이제 뿌리고 왔는데도 아직 프로폴리스도 괜찮아요. 열심히 했는데 아직 목소리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얀 부국제 왜 안 가요? 저는 뭐 가서 영화를 보고 이런 거 다 좋은데 조금 부담이에요 솔직히.
부산에 며칠 동안 약간 가 있어야 된다는 게 그냥 내심 뭔가 부담이랄까? 그리고 그냥 사실 안 가본 건 아니고 몇 년 전에 이제 가봤었는데 이상하게 약간 작년이나 올해는 좀 제가 뭔가 다른 데로 이렇게 움직이고 싶지 않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단 부산뿐만 아니라 다른 전국의 막 여행이나 이런 데 솔직히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올해는 특히. 그래서 내년에는 그래도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작년이랑 올해 왜지? 올해까지는 좀 차분하게 그냥 좀 지내고 내년부터 조금 여유가 생기면 이제 다닐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이거 계속 하고 있다면 내년 부국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내년에는 우리가 부국제에서 공개 방송하는 거야. 그 부스에서 우리 그 누구야 왕조이 모시고 왕조이. 왕조이 모시고 양조위. 왕가위랑 양조위가 섞인 거야. 그래도 왕가위 아나 보다. 왕가위 알아요? 알죠 왕가위 어. 알지 왕가위 알지 모시고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 둘을 한꺼번에 부르는 이름인 거죠. 그렇지, 그렇지. 왕가위랑 양조위 같이 모시고 두 분을 다 모시겠다는 그분들은 중국어로 얘기하고 우리는 하오랑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참에 현빈도 모셔요. 그럴 수 있죠. 그래요. 좋습니다. 공허하네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를 극장에서 이제 보고 싶었고 그거를 보게 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보러 갈 거에 대해서. 그래서 각자 좀 그런 영화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 영화 내가 너무 좋아서 극장에서 찾아가가지고 다시 봤거나 아니면 재개봉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극장에서 이런 영화들이 있는지. 저는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피아니스트의 전설이거든요. 카야 알아요? 안 맞아 알기만 하고 전 보진 않았어요. 에디는 모르고. 네. 그 피아니스트의 전설이 엄청 오래된 영화인데 3년 전인가 그때 처음 봤어요. 재개봉한 걸로. 근데 그때 이후로 이제 진짜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됐어. 무슨 내용이에요? 배에 버려진 아이가 그 안에서 피아니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연주하고 거기서 그 배에서 본 사람한테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근데 배에선 못 내려. 왜요? 땅이 무서운 거야. 배에서 태어나서. 네. 그 자유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탕웨이 얘기처럼. 그래서 어쨌든 내리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 음악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뭐 영화의 완성도나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진짜 그냥 그 인상 재개봉한 영화를 극장에서 봤을 때 그 너무 좋았던 기억 때문에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됐어요. 뭐 어디 있어요? OTT에? 있어요. 봐야겠다. 근데 저는 또 집에서 보고 싶진 않아요. 그 그 기억을 그냥 간직하고 싶어서. 되게 좋은 사운드로 맞아요. 들어야 좋은 영화군요. 그리고 막 영화가 다이나믹한 게 아니라서 그렇게 집중하기 쉽진 않아요. 만추도 저는 그렇긴 했어요. 맞아요. 만추도 사운드가 되게 잘. 맞아. 만추 나 그 얘기 하고 싶었는데 더빙했던데? 후시 녹음이야. 저 뭐가요? 이어폰 끼고 봤거든요. 근데 후시 녹음이었어. 그러니까 후반부는 대사를? 조금 헷갈리는데 전반부는 후시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게 나는 이게 원래 옛날 영화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오마주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 이건 신기하다. 이거는 한번. 이어폰 끼고 한번 봐봐요. 저는 이어폰 끼고는 안 봤는데 그 처음에 뭐 구두 소리 뭐 이런 게 너무 잘 표현되는 것 같긴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오버돼 있더라고요. 이게 살짝 스치는 소리인데 되게 크게 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입 모양도 조금 안 맞았고. 그 컴퓨터 문제 아니겠죠? 싱크가 안 맞아. 애플 TV 쓰는데. 그렇구나. 이건 한번 알아보면. 근데 진위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 근데 어쨌든 진짜 사운드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항상 라라랜드. 그럼 재개봉 그 종종 하지 않아요? 재개봉은? 저 본 것 같아요. 재개봉했을 때 한 번도. 안 봤어. 나는 근데 사실 영화관에서 봐야 된다는 그런 건 없어. 진짜? 내가 영화관에 봐야 된다는 그런 거는 그거밖에 없어. 알라딘, 양탄자, 4D로. 4D가 필요해서. 4D가 필요해서 이런 거 봐야 되는데 약간 뭐 집에서 저는 빔으로 그냥 사운드 틀어놓고 보는데. 알라딘은 그거예요? 윌 스미스 알라딘? 그게 4D로 보면은 저 봤어요.
4D로 아, 4D 로? 봤어요. 장난 아니죠 진짜. 아, 난 너무 정신없었어, 솔직히. 아 진짜? 그러니까 취향 차이인데. 난 너무 진짜? 재밌었어. 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그냥 보고 싶은데 자꾸 음. 뭐가 막 이렇게 보니까 내가 집중을 못 하겠는 거야, 영화에. 그러니까 몰입하라고 만든 건데 나는 나는 몰입 깨져? 몰입이 안 됐어. 난 4D를 처음 본 게 매드맥스였는데 아, 그 뒤로 4D 안 보는데. 진짜 힘들었겠다, 내가. 진짜 맞아. 힘들었겠다. 아, 저는 근데 알라딘 양탄자 탈 때 이 의자 같이 움직이는 게 너무 좋았어. 아, 이런 놀이동산 그런 걸 좋았어요. 좋아하네. 에버랜드 좋아하고. 네, 에버랜드 너무 좋아하거든. 디즈니랜드 가셔야겠네요. 가야지, 꼭 가야지. 완전 그건데. 아 그래요? 그런 게 많아요? 아니, 저는 유니버셜 갔지만 유니버셜에도 그런 놀이기구가 정정해야 돼. 그런 놀이기구 많은데 신기한 게 화면을 통해서 눈은 보고 이제 기구가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는 건데 진짜 실감나게 해요. 그런 게 너무 재밌어. 진짜 재밌었어. 4D 영화관에서 꼭 봐야 된다. 하지만 모든 영화들은 근데 영화관에서 꼭 봐야 된다라는 게 좀 사운드 말고 있나? 저는 집중력 때문에 음. 집중력 때문에 무조건 영화관에서 보는 편이에요. 집에서 보면 무조건 끊게 돼. 끊어서 보게 돼. 카야도 집중력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영화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만추는 큰 화면으로 보고 싶었고 되게 좀 큰 화면으로 탁 집중해서 보고 싶은 게 있었고 근데 이제 또 뭐 사운드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 영화다 이러면은 영화관에 되게 사운드가 잘 구비된 데가 많으니까 그런 데로 가야 되거나 혹은 SF 영화 보통 보면은 큰 화면으로 다들 보고 싶어 하니까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집에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최적의 감상을 찾고 싶다 그래야 되나? 그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영화일 때가 좋다고 느끼는 영화일수록. 듀니 그랬죠. 맞아요. 준 그래비티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안 봤대요. 안 봤어. 안 봤어. 눈으로 말하고 있어 나한테. 아 오늘 안 본 거 너무 많아. 준 재밌는데 좀 꼭 보세요. 이거 끝나고 댓글에다가 그거 써주세요 한번 쫙. 뭐? 우리 나왔던 영화 리스트. 너무 다들 본 거 봤을 것 같아. 근데 이거 듣는 애들만 안 봤을 것 나만 같은데. 안 봤어? 그러고 보니까 저 영화관 가고 싶은 이유는 하나 있어요. 팝콘. 팝콘. 팝콘 드세요 영화관에서 하면? 영화에서 안 저도 먹어. 안 먹어요. 진짜 안 맞아. 저는 커피는 마시고 난 커피. 그러니까 음료를 주로 마시지. 왜? 음식물을 잘 안 먹는 거. 그러니까 집중이 깨져요. 뭘 먹으면. 난 그래서 옆 사람이 먹는 것도 싫어. 그러고 보니까 에디 나랑 얼마 전에 영화 같이 봤는데. 우리 그때 팝콘 안 먹었던 그쵸. 그때. 맞아. 다 다행이네. 싸울 뻔했어. 그것도 너무 먹고 싶었는데 따로 안 가면 시키더라고. 되죠 뭐. 굳이 그치. 같이 가야 되나. 같이 비상선언을 봤어요. 괜찮았어. 재밌었어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 우려했던 평에 비해 괜찮았어. 근데 딱 전 그 평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 영화의 전반부는 한국 영화의 미래를 보여주고 후반부는 과거를 보여준다. 딱 절반까지 너무 재밌어. 맞아. 근데 후반에는 그냥 다 심파야. 심파고 계속 막 방향 틀었다 다시 틀고. 뻔한 내용들. 맞아. 그러고 보면 진짜 감독의 영향이 중요한 감독도 있고 스튜디오의 영향도 있을 테고 투자자들. 탕웨이가 감독 이름 뭐죠? 김태용 감독. 결혼했죠? 오래됐죠 한지. 너무 부러워. 만추에서 만나서 결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같이 영화 찍고 있고. 원더랜드라는 영화 찍고 있어요. 맞아요. 거기에 수지 나오고 되게 많이 나와요. 최우식 큰 사람들. 또 누구 나오지? 아무튼 엄청 많은데. 곧 개봉해요? 내년 초? 계속 밀리는 것 같아요. 느낌으로는. 맞아요. 근데 약간 그게 되게 로망? 뭐가 감독과 아. 여배우의 그 사랑도 되게 단어 잘 모르겠다. 일어나기 힘든 일인데. 판타지? 일어난 건 맞죠. 그렇지. 그리고 언어도 안 통할 텐데.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없었던 건 아닌데. 언어 얘기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탕웨이 영어 발음 너무 좋지 않아요? 탕웨이는 그냥 카야가 그런 얘기했는데 탕웨이는 그러니까 중국어 그러니까 탕웨이가 하는 중국어는 되게 듣기 좋다고. 중국어 하는 사람 중에 탕웨이만 좋다. 이거 편집하겠지. 저 중국어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탕웨이가 하는 중국어는 중국어 같지 않아. 그 가족하고 대화할 때도 그래요. 맞아. 진짜 가족들이 하는 중국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딱 그 느낌인데 탕웨이가 하는 순간 저거는 진짜 탕웨이화 됐다. 약간 중국어. 너무 멋있어. 그게 무슨 차일까? 그냥 차분해서 그런가? 톤과 발성과 모든 게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것 같아. 반면에 또 현빈의 영어 대사는 조금
저는 조금 오그라들었어요. 아니 난 현빈 한국어도 이번에 좀 좀 그렇던데 만추? 응. 아 그랬나? 어색해 그냥 보이던데. 개인적으로는 막 대사 처리나 연기를 막 그렇게 잘했다는 인상은 아니에요. 솔직히 현빈은 저는. 근데 현빈이 이 영화에서 말고 현빈이라는 이미지가 어때요? 연기파인가? 저는 현빈이 작품 보는 눈이 없다고 생각해요. 나 현빈 나온 거 중에 재밌는 거 못 봤어. 시크릿 가드. 시끌까? 아 그거 있잖아 그거 뭐야? 거기 낙하 잘못해가지고 북한 간 거. 아 불시착? 사랑의 제가 불시착. 그걸 안 불시착. 봤어요. 그것도 있고 아 재밌어요? 안 봤어요. 그러니까 잘 된 거 말고 뭐라고 해야 될까? 협상 협상은 뭐야? 못 손예진이랑 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남들 다 보는 영화는 안 보고 협상도 영화요? 영화야 진짜? 손예진이랑 했잖아요 거기서. 아 몰라 처음 들었어. 보세요. 피아노 뭐 아까 그거 뭐? 피아노 뭐? 피아노 뭐? 피아노 어쩌고. 피아노 어쩌고 말고 협상 보세요 오늘 가서. 아니, 협상. 현빈 뭐 있지? 현빈 나는 해병대 나왔다는 거. 결혼했다는 거. 아 그랬구나. 나는 왜 이렇게 현빈이 되게 현빈 톱스타. 공조. 근데 공조도 안 봤어. 나도. 원도 안 봤어요? 아, 맞아 투 나왔더라고요. 나왔더라고요? 나왔더라고요? 다니엘이 나왔는데. 아 다니엘이 나와요? 아 현빈 김삼순? 아 맞네 김성순. 그게 진짜 그거 아니야 완전 필모에. 그치. 아 거의 맞네. 그치. 약간 공유의 커프 같은 거죠. 맞아. 아 다니엘이랑 다시 만났구나. 원래 어디서 김삼순에서 만났잖아. 아 맞지 않아요? 응 맞아. 어. 맞아. 그렇구나. 나 그래서 생각난 건데. 맞아. 아.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마무리 어떻게 하기로 했죠? 그냥 슬슬 끝나는 거 아닌가? 슥. 쓱?